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나라와 호남 지역 선교 역사와 인물을 재조명해보는 시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합니다. 초대 한국교회를 희생과 헌신으로 세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아가 초대 교회가 한국사에서 미친 긍정적인 영향력을 되새겨보고자 하는데요. 갈수록 교회가 침체돼 가는 시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지역교회의 발전적 미래를 제시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우리 장세호 목사님, 신성교회 섬기고 계신데요.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네. 양대 산맥이죠.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을 또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범위를 조금 좁혀보려고 합니다. 지난 이제 세 번의 시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범위를 조금 좁혀서 호남 지역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 이제 한국의 이 조선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우리 지역, 또 호남 지역에 관한 역사이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초로 호남 지역에는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미국의 북장로 교회 선교부는 조선 땅에 복음을 뿌릴 수 있는 아주 적기라고 판단을 해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다. 예. 이제까지 소개했던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헤론, 마펫, 이 모두가 다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죠. 뿐만 아니라 1889년 10월에는 호주의 빅토리아주 장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고요. 예. 또 캐나다 선교부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조선 땅에 선교사 러쉬를 이루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복음이 정말 잘 전해지는 옥토박과 같은 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은 미국의 이제 남장로교가 아니라 북장로교 선교사님이라고 방금도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호남 지역은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선교 역사를 이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미국 남장로교도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게 남장로교회는 이탈리아라든지 브라질, 멕시코, 쿠바, 일본, 그리스 등지에 선교사를 끊임없이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예. 미국 남장로교는 조선 땅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별로 없어가지고 예. 이제 선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였죠. 당연히 북장로교회에서 우리 호남 지역도 이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네,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1891년에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카고 맥코빅 신학교에서 이 강연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의 선교 상황을 보고하면서 얼마나 조선 땅에 폭발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미국 남장로교에서도 힘을 보태달라라고. 북장로교 선교사님들만으로는 안 되겠다. 네네.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죠. 음. 근데 이 강연에 맥코믹 신학교의 졸업반인 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연설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야, 내가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한 달 뒤에 내시빌에서 미국 신학교 연맹 연차회가 열리는데, 이때 강연을 했던 사람이 언더우드와 윤치호였습니다. 윤치호. 아무튼 남장로교나 북장로교나 할 것 없이 헌신을 다해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건데요. 네네. 그러면 윤치호는 어떤 분이죠? 네, 윤치호는 이제 당시 조선의 명문자재로 알려져 있는데, 정치에 이제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미국에 망명을 해서 덴더빌트 학교에서 유학 중에 있었습니다. 예. 윤치호뿐만 아니라 방금 소개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강연이 얼마나 신학교 신학생들에게 강연에 깊은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앞서 지원한 테이트라고 하는 사람과 존슨, 레이놀즈 이 세 명의 신학생들이 특별히 감동을 받아서 함께 한국에 선교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여기에 이제 전킨이라고 하는 사람도 뜻을 같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테이트는 정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 조선 땅에 보내주라고 파송해주라고 미국 남장로교회 외지 선교 담당 실행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 남장로교 회의 선교 담당 실행위원회는 우리 선교부는 아직 조선 땅에 대해서 선교 계획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신청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 답변이 오게 되어집니다. 테이트와 별개로 또한 레이놀즈, 존슨, 전킨도 미국 남장로교회의 실행위원회에 예. 우리를 조선 땅에 파송해주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역시 그 요청이 또 거절되어지고 맙니다. 와,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일단 네, 남장로교에서는. 그러니까 조선 땅을 정말 너무너무 오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신학생들, 앞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고 목사님 되실 분들인데 있었는데도 처음에는 남장로교에서 조선 땅 선교에서 그런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네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조선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 다른 지역의 선교에 집중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하지만 이들이 이제 조선 땅을 품고 기도하면서 조선 땅에서 선교하기를 너무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다 이제 조선 땅의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다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선교부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를 강사로 해가지고 버지니아주, 북카롤라이나주 이 도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선 땅에 죽어가는 영혼, 그리고 조선 땅에 하루라도 빨리 선교사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설교는 미국 남장로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또 젊은 신학도들은 더 미셔너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선교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 왜 우리는 한국에 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글을 실어가지고 독자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조선 왕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있고 지금 현지에 파송되어져 있는 선교사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선교가 너무도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사명 다할 수 있도록 파송해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레이놀즈와 정키는 신학교에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굳게 잠긴 조선의 나라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면은 이제 대원군의 정치가 끝나고 고종 황제가 있었을 때죠. 네네, 즉위했을 맞습니다. 때 그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교하는 데 대해서 많이 좀 호의적이고 네네. 또 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너무 잘 그 서양 의술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호의적이었나 네네,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은둔의 땅 조선 땅을 사랑하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좀 큰 계획을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외국인이지만 선교사로서 오신 그 선배님들 보면서 절로 또 고개가 숙여집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892년 1월 그들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로부터 8월 달에 떠날 준비를 해라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어집니다. 야, 드디어 떠나라. 야. 드디어 남장로교도 그러면 이제 조선 땅에 선교사를 정식으로 파송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남장로교가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뜻밖의 지원자의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레이놀즈와 전킨이 쓴 잡지의 글을 읽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이 있어요. 존 T.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2,000를 선교 사업의 개시 비용으로 쓰도록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북장로교에서는 선교비로 써달라고 하면서 또 남장로교에 $3,000를 헌금합니다. 북장로교에서 남장로교를 이렇게 도왔네요. 또 네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이들의 한국 파송을 위해서 순회 강연을 하면서 뒷받침하던 언더우드 선교사도 당시 한국돈 1,000원을 헌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순천에서 선교를 하던 프레스턴은 언더우드를 가리켜서 미국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도 합니다. 언더우드는 북장로교 선교사였는데 결국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의 아버지. 네네. 아무튼 이제 이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부가 최초로 조선 땅에 파송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7명인데 테이트 목사님, 그리고 그의 동생인 매티 테이트, 그다음에 레이놀즈 목사님과 그의 아내인 패시 볼링, 전킨 목사님과 그의 아내인
메리 레이번, 예. 그리고 리니 데이비스라고 해서 이 7명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장 먼저 남장로교회에서 왔다고 해서 7인의 선발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 이 7인의 선발대에 의해서 이 호남 지역에 네. 예,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을 했네요. 네. 그런데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존슨이란 분이 선교사로 빠져 있네요. 의견 없네요. 네네. 존슨도 함께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혼자 한국에 사비를 들여가지고 나중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존슨은 선교부 후원이 없으니 당연히 너무도 힘들었겠죠. 한 2년 후에 생활비의 부족으로 미국에 귀국을 하게 되어지고 네, 나중에 미국에 가서 저술 활동을 하면서 한국 선교를 직접 오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뒷바라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조선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조선에 그 누구보다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랐던 선교사님이네요. 미국에 네네. 가서까지 이렇게 할 정도면요. 네, 이 7인의 선발대 중에는 매티 테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처녀의 몸이거든요. 아, 예. 오빠가 목사님이니까 오빠를 따라서 온 거죠. 야. 그리고 이제 또 리니 데이비스 역시도 어머니로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고 자신이 해외 선교사로 나갈 것을 작정한 뒤에 처녀의 몸으로 한국 선교사를 지원하게 되어집니다. 예. 패시 볼린과 메리 레이번은 한국으로 출국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어지죠.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892년 9월 7일 미국 남장로교회 최초의 한국 선교사 파송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미국을 출발을 해서 일본의 요코하마에 도착을 하고 테이트 일행과 합류해가지고 11월 3일에 드디어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좀 전에 소개했던 리니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좀 더 빨리 오게 되어지죠. 예. 미국에서부터 동행한 한국 고위직 부인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함께 1892년 10월 18일 날 제물포에 도착을 해서 7인의 선발대 중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물포라면 이제 인천으로 도착해서 호남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시작하는 네네. 거네요. 그러면 이 7인의 선발대는 호남 지역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선교를 하게 됐습니까? 사실 7인의 선발대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예. 야, 조선 땅을 복음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조선 땅 중에 호남 땅을 복음화시켜야겠다 생각은 하지 않았을 그럴 수 있죠, 참. 하지 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처음에 이제 독일 대사의 저택이었던 집을 1,500달러 당시 한 3,000원에 구입을 해서 신혼부부인 레이놀즈 부부 그리고 이제 전킨 부부 데이비스 양이 거처를 하고 얼마 후에는 뜰에 집 한 채를 지어가지고 테이트 목사 남매가 거처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제 이들은 서울에서 3년을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에 또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짧은 한국어를 구사하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레이놀즈는 1893년에 서울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의 한국어 선생님과 함께 강화도로 가서 전도를 하기도 했고 테이트는 또 모펜 목사님과 함께 평양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치안 등으로 바깥 출입이 비교적 어려웠던 여자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서울의 부녀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호남 지역에서는 뭐 아직 시작을 안 했네요. 3년이나 네네. 서울에서 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주로 선교 활동을 했고 평양으로 가기도 했고 그러면 남장로교가 호남 지역에 전도하게 된 무슨 좀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뒤늦게 한국에 이제 온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와 먼저 들어온 한국의 선교사업을 펼치고 있었던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예. 사실은 이들이 이제 선교 구역을 설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진 거죠. 효율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네네. 예. 같은 장로교이면서 먼 이국 땅에 와가지고 선교 구역을 정하지 않으면 자칫 서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893년 1월 28일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빈톤 의사집에서 남북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장로교 선교부 공의회를 예. 처음으로 조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 공의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미국 남장로교회보다 먼저 한국 땅에 들어온 이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들은 이미 이제 북장로교회 선교사들과 연합 공의회를 이미 만들고 예.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었고요. 예. 이제 미국 장로교회 공의회는 1893년에서부터
1903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중간에 캐나다 장로교가 합세함으로 4개의 교가 합쳐서 예. 한국인 목사 장로들까지 가입시켜 1906년에 소위 합동공의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다들 같이 한국당의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하면서 함께했네요. 네네. 예. 그러면 이런 공의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한 건가요? 네, 이때 결의된 사항이 첫 번째로 에이양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미 미국 북장로교에서 시작해 개척한 지역인 황해도 또 평안도 서울 지역은 미국 북장로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도록 하고 이미 하던 지역은 네. 예. 후에 이제 대구 안동 지역까지 또 북장로교. 북장로교가 네. 하나라고 했고요. 이제 그 대신 미국 남장로교는 아직 이제 선교사의 발이 닿지 않았던 충청도와 전라도를 선교 구역으로 할당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때 공의회에서 또 선교 방법이 하나 결정이 되어지는데 선교 방법의 구체적인 어떤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거의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어서 추진력이 좋고 혈기가 왕성한 것은 장점인데 그렇죠. 경험과 이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도 아무래도 사실입니다. 예. 더군다나 나이를 중요시하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젊은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약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들이 네비우스 방법을 선택해서 선교의 방법을 채택하게 되어집니다. 예. 간단히 말하면 이제 좀 길긴 한데 간단히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한국인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하자. 예. 그리고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며 한글을 사용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근대사에 또한 커다란 기여도 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그래도 이해하고 그에 깊숙이 파묻혀서 한국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이분들에게도 분명 있었네요.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호남 지역의 선교 역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흥미롭고 또 다음 시간 또 호남 지역에 어떤 선교 활동을 펼쳤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이야기를 좀 더 전해주실 건가요? 다음에는 이제 군산으로 네. 이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군산 땅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하는가 네네. 보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신성교회 장세호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